경매 초보 탈출기 쉬운 두 번째입니다. 좀 전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주 같은 51호째 보면 그 물건을 찾아가지고 권리 분석하고 현장 답사해서 이제 그 현장 답사하는 방법까지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제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찰할 물건에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권리 분석을 한 다음에 2차적으로 공부를 등기부하고 건축물대장 등을 이제 그 분석하고, 다음에 현장 답사 가가지고 부동산 주변 부동산 서너 군데 3개에서 5군데 정도 방문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거래되는 매매 시세와 전월세 시세를 갖다가 조사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가서 관리비를 갖다가 조사하게 되는데, 그러한 때의 관리비는 공용관리비하고 전용관리비가 있는데, 전용관리비는 사용자 부담이니까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고, 낙찰자 같은 경우는 그 매수자 같은 경우는 공용관리비로 3년치 원금만 부담하고 지연손해금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연부담에 대해서는 그 매수인이 승계 취득하지 않고 그 원금만 3년치. 왜냐하면 관리비는 항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 소멸시효가, 관리비 같은 경우는 3년을 초과되는 거는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3년까지 공용관리비 원금만 이제 그 부담해야 된다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판례의 입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로 낙찰 받으면 관리비는 3년치 공용관리비 원금만 그 부담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그러한 현장 조사까지 하고 와가지고 우리가 수익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은 이제 그 수익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제가 책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알기 쉽게 여러분이 알게 판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물건이 수익 분석은 어떻게 해서 입찰가를 결정하면 되나? 여러분 이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참 이런 경매로 해서 물건을 싸게 사면 돈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매로 사면 왜 돈을 버느냐? 물론 이제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 같은 경우를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사실은 일반 매물로 사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마 부동산 투자에 돈을 버는 사람은 99%죠. 경매로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죠.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일반 매물 같은 경우로 사서 돈을 버는 사람은 정말로 부동산을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매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사자마자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시세 차익을 사자마자 팔았을 때 시세 차익을 어떻게 볼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알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장 2항이면 일반 매물 시장에서 99%를 상대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더 집중적으로 알려줘야겠다. 1%를 대상으로 해서 경매, 공매로 해서 이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대다수가 이에 대해서, 특히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부동산을 가르쳐주면서 부동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의 수익 분석은 어떻게 해서 입찰가를 결정하나 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회가 됐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하라고 해서 제가 이번 주에 출간하게 될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제목이 이제 처음 이제 보면 좀 더 처음 부동산을 시작하는 월급쟁이 왕초보를 위한 부동산 투자 비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나는 적금보다 10배 버는 부동산이 좋다. 이제 판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릿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차가 나오죠. 나는 부동산으로 평생 저축하면 산다. 저축한다. 두 번째는 똑똑한 투자, 내 집 마련은 타이밍이다. 그것이 뭐 불경기니 뭐 호경기니 이런 거 따져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죠.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하면 오를 수밖에 없다. 부동산 투자로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다.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그에 따른 투자 전략, 돈을 버는 법칙과 있는 법은 따로 있다. 적금보다 10배 버는 부동산 투자 상식, 그 다음에
두고두고 돈 되는 우량한 부동산 투자 비법. 부동산의 접근보다 10배 버는 비밀. 역세권과 학군 등이 우수한 지역을 공략해라. 또 재건축과 신규 아파트. 요즘엔 재건축과 신규 아파트가 분양가 높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저평가된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오니까 여러분은 재건축과 신규 아파트는 비싸죠. 그 주변에 저평가된 있는 아파트 사서 가지고 2년을 가지고 있다면 오른다, 이런 투자죠. 그 다음에 재개발 구역. 요즘은 재개발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재건축이 제한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재개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투자해서, 그리고 실제 투자에서 성공한 사례를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부동산을 싸게 사고 싶다면 경매를 해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지금 경매를 배우고 있죠. 그리고 공매로 적금 통장 하나 더 만들고 싶다면 공매를 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전히 칼라로 해서 나왔습니다. 자, 멋있게 디자인도 멋있게 나왔죠. 여러분도 이렇게 칼라로 했으니까 기회가 되면 이런 책을 갖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투자, 내 집 마련은 대입니다. 정말이죠. 언제 할까? 자, 이렇게 잠시 PR을 책에 대한 홍보를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경매 물건의 수익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경매 그 투자의 목적은 투자 수익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경매를 갖다가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제가 보면 경매를 공부한 사람이 100명 정도라고 하면 100명 중에서 경매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한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99명은 공부를 하다가 끝나더라고요. 실전을 못하고. 왜냐면 경매를 하면 돈을 번다는 건 생각은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두 가지죠. 실전 용기가 없는 거죠. 왜? 실패할까 봐. 또 하나는 뭐냐면 돈이 없는 거죠. 그래, 여러분이 하려면 이제 공부를 하는 지식을 가졌다. 그다음에 뭐냐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아름다운 여성도 없고 아름다운 여성하고 결혼도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뭐 살다가 또 이혼한다고요? 그건 뭐 어차피 살다 보면, 저는 그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생각해요. 사담 얘기 좀 한번. 어차피 인터넷 방송이니까요. 저는 앞으로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결혼하면 무조건 평생 동안 사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살다가 헤어질 수 있도록 고난을 주는 겁니다. 20년 동안 살면서 상대방이 어느 상대방이 그 쌍방이 예스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혼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왜 20년이냐? 아이들을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보내야 되잖아요. 대학,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지만.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은 키우면 고등학교까지 보내야 돼야 의무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헤어지면 안 되죠. 그러나 고등학교까지 보내고 나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제 어느 일반이 헤어지겠다면 헤어질 수 있고, 그런 쌍방이 그렇게 서로 잘하려고 하죠. 헤어지기 싫은 사람은 이제 헤어지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잘하겠죠. 그러면 또 부부애도 사귀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10년이 있다가는 또 헤어질 권한을 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5년마다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이가 70, 80, 90, 100 돼가지고 얼마나 서로 잘하겠죠. 헤어지기 싫은 사람은 헤어지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잘할 것이고, 또 잘하는 사람은 또 잘해주니까 헤어지고 싶다가도 헤이 뭐 세상에 가면 뭐하나, 이렇게 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자, 공부하겠습니다. 재밌죠? 자. 경매 투자의 목적은 투자 수익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입찰하기 전에 수익 분석 후 입찰가를 결정해야 된다. 보통 입찰가를 결정을 하는데 입찰 당일날 현장 가서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낙찰받고도 후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물건 주변 부동산의 서너 군데를 방문해서 부동산 시세와 주변 여건 그리고 변화 등을 검토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수익 분석 후 입찰을 결정해야 된다. 이러한 수익 분석의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와 같이 권리 분석의 하자가 생기면 그만큼 인수할 금액이 있다 보니까 이제 비싸게 사게 되는 거죠. 왜? 우리 경매로 낙찰 받으면 우리가 입찰서에 기재한 매수 시만가 플러스 인수 금액이 총 취득가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정확한 시세 조사를 한다. 시세가 정확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한 시세는 5억인데 이걸 5억 5천으로 판단하고 샀다. 그러면 그 5천만 원 비싸게 사는 거죠. 반대로 시세가 5억인데 4억 5천 정도로 보고 판단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5천 차이 나니까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에 쓰고 1등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겠죠. 높이 판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낮게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예요. 왜? 경매는 학교처럼 2등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1등만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매수 이후에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취득하면은 잘못하면 세금을 절반으로 내게 되죠.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5번 지금 다세주택을 개인 명의로 취득해서 절세하는 방법, 또는 개인 매매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 취득해서 절세하는 방법을 그 53강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52강에서는 개인 명의로 취득해서 53에는 개인 명의로 취득해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 54강에서는 개인 사업자로 절세하는 거, 세금을 절세하는 거. 그리고 55강에서는 법인 사업자, 뭐 이런 등등으로 나갈 겁니다. 오늘 이제 그 개인 명의, 개인 사업자 또는 이제 그 법인 사업자 취득해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이제 그 1시간에 거쳐서 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다세주택을 취득할 때 우리가 이 다세주택 현장 답사를 경우 시세가 3억 6천 갑니다. 그래서 3억 1,290만 원에 실제 낙찰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 낙찰받았다. 그리고 잔금 납부하고 3억 1,290만 원을 70%로 대출받아가지고 은행에서 3%. 이때는 금리가 3%대인데 지금은 금리가 좀 많이 올랐죠. 4%대로. 은행에 대출받아서 납부하면 보유에다 팔면 어떻게 취득해서 팔아야 세금이 적지 않은가. 뭐 자세한 내용은 53강부터 시작하겠지만 지금은 대략적으로 이제 경매로 낙찰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판서하면서 제가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결혼하고 20년 만이다 무조건 그 자동으로 묵식갱신 있잖아요. 서로 반대 의사가 없으면 갱신되는 것처럼 하면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20년 사이에 누구든지 계약갱신을 거부하면 이혼은 자동으로 되는 거. 이 부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결혼하면 평생 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결혼할 때 상대방을 잘 모르죠. 그런 상태에서 결혼하고 20년이 지나면 무조건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으면, 또는 계약갱신하지 않으면, 아니면 계약갱신을 일방이 거절하면 무조건 결혼을 해지하는 거로, 이런 방법이 바뀔 필요가 있어요. 이런 법이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좀 발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웃자고 한 거니까요.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번 결혼해서 평생 사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20년은 살아야죠. 왜?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요. 자, 우리가 현장을 가서 시세를 조사하니까 얼마나 하면 3억 6천만 원짜리의 다세대 주택이 3억 6천만 원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3억 6천에 사면 남는 게 없죠. 그러지만 우리가 99%는 일반 부동산 시장 가서 3억 6천에 사가지고 오를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오르면 파는 거죠. 일반 매물로 사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굉장히 부동산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거죠. 경매나 공매는 싸게 사잖아. 살 때보다 그 실차이를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보다 이 부동산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더 편하게 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싸게 사고 당장 시세 차이 보면 경매로 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래 가서 이거를 얼마에 낙찰 받았냐면 3억 1,290만 원의 그 입찰서에 기재한 거죠. 입찰해서 이거에 낙찰 받은 거지. 왜 낙찰 받았냐? 시세가 이 정도 가니까 여기다가 이제 필요 재경비, 이거 이제 보면 뭐가 있느냐? 등기 비용이 들어가죠. 등기 비용 중에 가장 큰 것이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교육세죠. 이게 이제 그 6억 이하일 때 6억 이하하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미만일 때는
1.1%죠. 1.1%.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그 명도비 같은 것도 있죠. 살 때는 경매로 사기 때문에 그 중개 수수료는 안 들어가지만 이렇게 그 점유자들이 그 집을 벼주지 않을 때는 또 방제지평이라든가 또는 이사 비용 같은 경우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취득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또 이것을 매도할 때 또 시세 차이를 봐야죠. 매도 시 필요재경비 같은 경우는 중개수수료, 이번에는 중개수수료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수리했다면 수선비 같은 경우도 들어갈 수가 있죠. 수리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매도 시에 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이 양도소득세에 10%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 요것이 또 들어가죠, 이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샀을 때에, 이거를 이 가격에 샀을 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소요되는 이 필요재경비와 매도시 비용, 특히 이 양도소득세가 절세되는 방법이 등기비용 같은 경우가 얼마 안 되잖아요. 1.1%고 막 이러니까 다 합쳐봐야 한 1.5% 정도밖에 안 되고 한데 그 양도소득세가 가장 크죠. 이 양도소득세를 어디 보면 개인 명의로 취득하냐, 개인 명의로 취득할 때에 개인 명의로 취득할 때에 양도소득세가 되죠.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은 40%, 1년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면 6에서 42%, 또 1가구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거주했다 그러면 9억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샀을 때는 종합소득세가 들어가죠. 이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6에서 42%지만 이 그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요, 개인 명의로 사는 거와 개인 사업자로 샀을 때의 비교과세가 돼가지고 더 높은 세금이 적용이 되니까 당연히 개인 명의로 하게 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중과제도가 있죠. 2주택이면 10% 중과되고 3주택이 20% 중과되는 제도가 있죠. 조정대상 밖에서는 이렇게 개인 명의 사업자로 사면은 그냥 오늘 샀다 오늘 팔아도 이게 42%밖에 안 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또 뭐냐면 법인 명의로 사서 할 수도 있죠. 명의로. 이 취득할 때는 법인세가 10%죠. 양도차익의 2억까지는 1년에 2억까지는 10%가 부과되고, 또 그 2억 이하일 때 또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 그다음에 200억을 초과되면 그 22%가 나오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오고,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해서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 법인,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경매로 취득할 때에 3억 6천만 원짜리 3억 1,200에 샀을 때에 필요재경비나 매도시 비용이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개인 명의로 사서 낼 것이냐,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해서 종합소득세를 낼 것이냐. 근데 개인 사업자에서 살 때는 2018년 4월부터는 조정대상 지역택 같은 경우는 비교과세가 돼가지고 개인이 중과제도와 이 그 개인 사업자하고 비교해서 더 많은 세금이니까 당연히 개인 중과제도에 적용이 되겠죠. 그러나 1가구 1주택으로서 개인 사업자라는 건 중과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법인세 짚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법인이 유리할 때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서 이와 같이 비과세 혜택을 보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하고 2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조정 대상 밖에서 같은 경우는 그 거주 요건이 없고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분석하에서 하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수익 분석하고 이 계산하는 방법은 53강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53강에서는 개인명으로 취득해서 그 세금을 얼마로 내고 그래서 양도차익 얼마 보고 수익을 얼마 내서 수익률이 얼마 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